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어휘력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휘력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는데 아마 지금쯤 과연 어휘력이란 뭐지? 또 어휘력은 왜 길러야 하지? 이런 궁금증을 가지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우선 어휘력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게요. 여러분은 어휘력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많은 낱말을 사용할 수 있고 그 뜻을 아는 것? 물론 그것도 어휘력에 포함되는데요. 그것 말고도 어휘력에 포함되는 다른 것들이 있어요. 어떤 한 낱말이 지니 여러 개의 뜻을 정확히 알고 잘 사용할 수 있는지도 어휘력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저울이라는 낱말이 물건의 무게를 다는 데 쓰는 기구라는 것을 아는 것뿐 아니라 어떤 문장에서 이 낱말이 자연스럽게 쓰일 수 있는지, 그리고 저울의 무게를 달다, 저울의 눈금이 정확하다와 같은 문장을 만들 수 있는지 등도 저울이라는 낱말에 대한 지식에 포함됩니다. 부모님이나 선생님들께서는 항상 어휘력이 중요하다라고 하시는데 어휘력은 왜 길러야 하는지 스스로는 그 중요성을 모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일상생활뿐 아니라 학교 생활을 할 때 어휘력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는데요. 먼저 평소에 책을 읽거나 수업 시간에 교과서를 읽을 때 어휘력이 부족하면 책의 내용이나 교과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겠죠? 그럼 책 읽기나 교과서 공부가 어려워서 이를 점점 멀리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휘력이 부족하면 단순히 책 읽을 때 어려울 뿐 아니라 학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말씀을 이해하거나 교과서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에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휘력이 부족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어휘력이 부족하면 글을 쓰거나 말을 할 때에도 제대로 해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하려면 표현에 활용할 낱말의 뜻과 쓰임을 알고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어휘력이 낮으면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말하거나 쓸 수 없고, 그러면 사람들과 의사소통이 어려워지는 상황에까지 이를지도 몰라요. 이제 어휘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음 중에서 어떤 낱말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1번, 들어본 적이 있는 낱말이다. 2번, 들어본 적이 있고 발음할 수도 있지만 그 뜻은 모른다. 3번, 낱말의 한 가지 뜻을 알고 문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4번, 낱말의 여러 가지 뜻을 알고 문장에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1번에서 4번에 나온 것처럼 어떤 낱말을 안다는 것은 그 수준이 매우 다양합니다. 1번처럼 그냥 들어본 적이 있는 낱말이라면 낱말에 대해 약간 아는 것이겠지만 4번처럼 여러 가지 뜻을 알고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낱말이라면 그 낱말에 대해 깊이 이해하는 것이라 볼 수 있어요. 이렇게 1번에서 4번으로 갈수록 낱말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누군가 어떤 낱말을 아냐고 물어봤을 때 네 또는 아니요 라고 답할 것이 아니라 들어본 적은 있지만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어요 와 같이 보다 구체적으로 대답하면 좋겠죠? 앞으로는 여러분이 어떤 낱말에 대해 공부할 때에도 단순히 뜻만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다양한 상황에서 알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것이 필요하답니다. 낱말 학습은 알고 모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깊이 알고 또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낱말 공부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해요. 첫 번째, 기억하기. 낱말 공부를 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사실 많은 친구들이 낱말 공부를 할 때 한 번 익힌 낱말의 뜻을 오래 기억하는 것을 어려워해요. 또 배워야 할 낱말들도 너무 많으니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 머릿속에 낱말과 그 뜻을 오래 기억되게 하기 위해서는
짧고 간단한 이야기를 만들어 볼 수 있어요. 내가 이미 뜻을 알고 있는 낱말과 새로 배운 낱말을 관련지어 간단한 장면을 만들어 떠올려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건설이라는 낱말을 배웠다면 건물 등을 새로 만들어 세움이라는 뜻을 기억하기 위해서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다른 낱말과 관련시켜 봐요. 어떤 낱말이 좋을까요? 소리나 글자가 비슷하면 연결하기 쉬우니까 건으로 시작하는 낱말 중에서 건강하다는 어떨까요? 자, 그럼 이제 건설과 건강하다를 모두 사용하여 어떤 장면을 만들어 볼까요? 건강한 사람이 집을 짓고 있는 모습 어때요? 그 장면을 간단한 이야기로 표현하면 건강한 사람들이 집을 건설하다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간단한 장면이나 이야기를 이용해 새로운 낱말을 기억하면 새로운 낱말의 뜻을 더 오래 머릿속에 남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때 장면이나 이야기는 내가 좋아하고 잘 기억할 수 있는 것이면 어떤 것이든 상관없으니 자신만의 상상력을 충분히 발휘해 보세요. 낱말 공부의 또 다른 비법, 두 번째, 기록하기. 새로 익힌 낱말을 꾸준히 기록하고 모아보세요. 국어 시간뿐 아니라 다른 교과 시간에 배운 낱말 중 새로 알게 되었거나 관심을 가지게 된 낱말 중에서 모으고 싶은 낱말의 목록을 정하는 거예요. 처음 들어본 낱말, 조금 아는 낱말, 더 배우고 싶은 낱말 등 어떤 종류라도 괜찮아요. 기록하는 방법은 먼저 나의 낱말 공책을 만들어요. 낱말 공책에 여러분이 지은 제목을 붙여주세요. 예를 들면 태준이의 낱말 모음집과 같은 제목을 공책 표지에 써주세요. 그리고 모으고 싶은 낱말을 골라 다음과 같이 꾸준히 기록해주세요. 그리고 생각 그물을 그린 후 가운데에 기록할 낱말을 써줍니다. 뜻을 쓸 때에는 내가 생각하는 뜻을 기록해 둘 수도 있고 뜻을 잘 모르는 경우 사전에서 찾은 뜻을 쓸 수도 있어요. 낱말이 사용된 문장에는 해당 낱말을 사용한 문장을 기록해 주세요. 수업 시간에 배운 낱말이라면 교과서에 나온 문장을 그대로 쓸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만든 다른 문장을 써도 좋답니다. 그리고 관련 있는 낱말에는 해당 낱말과 헷갈리기 쉽지만 분명히 뜻이 다른 낱말을 써주면 됩니다. 예시 낱말처럼 불매운동과 사재기는 뜻이 반대이죠. 뜻이 비슷하거나 관련은 있지만 서로 다른 낱말일 때 관련 있는 낱말에 기록해두면 헷갈리는 낱말을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엔 빈칸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원하는 제목을 달아 기록해두고 싶은 내용을 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특징이라는 칸을 만들어 뉴스에 자주 나오는 낱말이라고 기록할 수도 있겠네요. 혹은 뜻이 같은 외래어라는 칸을 만들어 영어로는 보이콧이라고 써둘 수도 있어요. 낱말에 따라 특징적인 점을 기록해두면 돼요. 또는 낱말을 처음 만난 곳이라는 칸을 만들어 사회 3단원 교과서라고 써주어도 좋겠어요. 이처럼 낱말 공책에 꾸준히 자신의 낱말을 기록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어휘 실력도 쑥 성장해 있을 거예요. 낱말 공부의 또 다른 비법, 세 번째, 활용하기. 특별한 이야기를 만들어 기억하고 꾸준히 기록해 놓는다고 완전히 나의 낱말이 되지는 않는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새로 배운 낱말을 꾸준히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학교에서 발표를 할 때, 그리고 숙제를 하거나 일기를 쓰는 등 다양한 글쓰기를 할 때 새로 배운 낱말을 넣어 사용하면 진짜 내가 아는 낱말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 배운 낱말을 잘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먼저 글쓰기를 하면서 낱말 공책을 살펴보며 쓸 수 있는 낱말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매일 일기를 쓴다면 하루에 한 개씩은 새로운 낱말을 사용해 보기로 약속해요. 그런데 아직 낯설게 느껴지는 낱말 공책의 낱말을 막상 글쓰기에 사용하면 내가 맞게 쓴 것인지 자신이 없어지기도 한답니다. 정확하지 않더라도 일단 사용해 보는 것이 중요해요. 글쓰기에 새로 사용한 낱말을 표시해 두고 선생님께 잘 사용했는지 여쭈어 보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글쓰기에 직접 사용해 본 낱말은 낱말 공책에도 표시해 두세요. 가능한 많은 낱말을 사용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새로 배운 낱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요. 낱말 공책의 낱말 중 여전히 어렵게 느껴지는 낱말이 있다면 선생님이나 부모님과 그 낱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그러면 마지막 퀴즈를 풀면서 오늘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낱말이 지닌 여러 개의 뜻을 정확히 알고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어휘력이라고 합니다. 책을 읽거나 교과 과정에서 새롭게 배운 낱말이 있다면 낱말 공책에 적어 기록하고 매일매일 사용해 보세요. 먹거나 잠자는 것을 제대로 못하면 몸이 아픈 것처럼 낱말을 꾸준히 공부하지 않으면 학년 수준에 맞게 어휘력을 갖추기가 어렵게 돼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미루지 말고 매일 조금씩 어휘력을 키울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보세요. 오늘도 최선을 다한 학생 여러분, 우리 모두 화이팅!